1991년 3월 18일 중국 허난성 샤오치앙 경찰서는 다바이장 남부 지역의 밭에서 밀집 더미가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과 경찰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불길을 다 진압하고 나니 보인 건 검게 타버린 시신이었죠. 그것도 머리 없는 남자 시신. 머리만 없게요. 시신은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가슴부터 배까지 쫙 찢겨가지고 다 개복이 돼 있네. 거기다 시신 남자 아니야? 그런데 왜 소중이가 없어? 남자의 생식기가 도려내져 있는 거예요. 다음날 경찰견의 도움으로 범죄 현장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돼요. 부검 결과 목 주위에 선명하게 졸린 자국이 남아있었고요. 남자의 위에서 채소 잎과 바나나 껍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비교적 최근에 음식물이 소화도 되기 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바로 전담반이 꾸려지고요. 현장에 남겨진 단서가 전혀 없었기에 허난성과 후베이성의 주요 신문과 TV에 피해자의 신체 특징, 이런 남자 아는 사람은 연락달라 방송 때립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 오지 않아요. 거기다 실종자 신고도 뒤지는데 요 며칠 실종된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이 피해 남자 혹시 이 지역 남자가 아닌가? 그래서 경찰은요 바로 다른 지역 경찰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요. 약 6개월 동안 주변 10여 개 도시, 지역을 모두 방문,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엄청 노력해요. 하지만 사건은 그대로 그 상태. 그러나 범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2년 7월 14일 아침 또다시 인근의 바오펑현 나오덴 마을 주민이었던 위젠. 그는요 자기 집 굴뚝 연기가 매우 심하게 피어오르는 걸 발견합니다. 짙은 연기에 사람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이 남자가 부뚜막 굴뚝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 위 굴뚝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는요 놀래가지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집 굴뚝 입구에 떡하니 알몸으로 죽어있는 남자 시신이. 당시 시신은 엎드려 있었고 목에 줄이 감겨져 있었고 그의 손 또한 밧줄로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신의 얼굴은요 얼마나 맞은 건지 다 부어오르고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거기다 보니까 이 피해자도 성기가 없네. 파이어 에그까지 모두 없어진 상태.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누구인가? 조사하던 경찰 다행히도 이때 이 피해자는 신원이 확인돼요. 근처 마을에 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맨 앞서 탄체에 발견된 남자와 이 정신질환 남자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 걸까요? 탐문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이틀 전에 시신 발견된 요쪽 마을 근처에서 이상한 거지 2명을 봤다. 한 명은 완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입었더라. 너무 상반되게 하고 둘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었지. 둘이 무슨 사이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 깔끔하게 입은 남자가 샤오치 마을에서 왔다고 하대. 옆에는 자기 남동생인데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옆에 붙어 보살펴주고 있는 거라고.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어라? 그 남자가 자기 샤오치 마을에서 왔다 했다. 바로 이 남자를 조사하기 위해 샤오치 마을 집중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봤다는 깔끔한 옷의 남자, 그 남자의 신체 특징과 일치하는 남자들을 추려요. 자, 경찰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할 때 범인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계속 발바리처럼 난동을 부리고 다닙니다. 7월 29일 양좌진이라는 곳에 버려진 폭발물 저장 창고에서 또 다른 남자 시신이 발견돼요. 이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알몸으로 엎드려 있었고 심하게 부패돼 있었고 구타로 인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이때 시신이 있으면 바로 옆 벽에 피로 나는 살인자다, 이놈은 희생당한 거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이 범인 새끼가 경찰을 아주 개무시하면서 놀리고 있는 겁니다.
야, 나 잡아봐라, 이 무능한 것들아. 이에 분개한 경찰은요, 24시간 내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신문하면서 내 이 개같은 놈을 잡고야 말겠다. 그러다 단서가 또 나와요. 29일날 폭발물 창고에서 시신 발견됐거든요. 약 5일 전인 24일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남자가 좀 허름하게 입은 남자를 데리고 기차역에서 범죄 현장 방향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 얌전히 걸어간 게 아닌 이 멀쩡해 보이는 남자가 허름하게 입은 남자를 막 때리면서 가. 그러니까 눈길을 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인 26일 또 다른 목격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밀밭에서 자는 모습을 봤었다. 그리고 27일 오전 8시쯤 이 멀쩡해 보이는 청년이 창고 문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던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금 이 목격자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은요, 멀쩡해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약간 어딘가 어리숙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는 남자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은 정신질환자였죠.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없는, 즉 경찰이 봤을 땐 이 피해자들 모두 정신질환자 겸 노숙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도 없는 거고, 이놈이 만만하니까 범행 타겟으로 잡은 거고. 경찰은요, 앞서 이 모든 사건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약 40명의 핵심 용의자를 추립니다.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검증하는데 결론은 증거가 없어. 엄청 고생한 거에 비해서 나머지 피해자들 신원도 못 밝혀요. 이때 또 범인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993년 2월 14일 샤오치 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또 남자 알몸 시신이. 경찰은요, 이 저수지에 어떤 단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수지 물까지 다 빼가지고 3일 내내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뿐이게요. 2달 뒤인 4월 28일 또 샤오치 마을의 한 저수지에서 또 다른 남성 시신 발견. 바로 며칠 뒤 5월 5일에 또 발견. 두 시신의 공통점, 모두 알몸에 똑같이 모두 성기가 잘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두 피해자들도 정신질환자. 불과 2년 사이 이 조용한 마을에서 연이어 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남성. 그러니까 이때 이 마을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특히 남자들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범인도 느낀 걸까요? 두려워해. 날 더 무서워하라고. 이 새끼 더 자주 더 많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1993년 10월 15일 또 남성 알몸 시신 발견. 해 바뀌어서 1994년 2월 20일 또 발견. 6달 뒤인 8월 27일 또 발견. 해 바뀌어서 1995년 5월 24일 또 발견. 다 같은 마을 근방에서 벌어진 거예요. 피해자는 다 남성으로 알몸 상태, 성기 잘리고 파이어 에그 다 떨어져 나간 상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치매나 여러가지 정신질환이 있는 거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피해 남성들 모두 사망 전 성폭행을 당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1991년도부터 벌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동성애 많이 개방되어 있지만 이때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동성애로 일어난 강력 사건도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더 수사에 애를 먹은 거예요. 진전이 없어. 이에 경찰은 사건 처리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샤오치 마을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경찰들을 엄청 배치해요. 이 새끼가 범행을 안 멈추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현장을 잡기로 한 거예요. 그게 더 빠르겠다. 노숙자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요. 노숙자들 근처에서 잠복까지 해요. 이런 노력 결과 1995년 8월 잡았다 이 새끼. 이날 저녁 11시쯤에 경찰이 딱 발견한 겁니다. 옷차림이 깔끔해 보이는 한 청년과 그 옆에 속옷만 입은 채 약간 어리숙해 보이는 남자. 경찰은요,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저 둘 가족 아니네. 가족이라면 멀쩡하게 입은 남자가 저 속옷만 입은 남자를 저렇게 그냥 놔돌아다니게 두지 않았겠지.
그럼 저 남자는 뭐지? 바로 경찰, 이들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늦은 어두운 시간에 둘이 근처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 숨어서 쓱 봤더니 아주 가관인 거예요. 이 멀쩡해 보이는 청년이 팬티만 입은 그 남자의 그 팬티를 쓱 내리더니 막 그 소중이랑 엉덩이를 막 쓰다듬고 치고 막 얼굴 비비고 생쇼를 하고 자빠졌어. 와, 이걸 경찰이 뒤에서 다 몰래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놀랬겠죠. 바로 경찰,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총 들고 달려갑니다. 멈춰, 싹 그냥 죽여버리기 전에.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런 범행을 저지른 놈은 리장궈라는 남자. 이 놈은요, 순순히 모든 걸 자백합니다. 와, 얘 뭐냐. 얘는요, 샤오치 마을 주민이었어요. 실제 용의선상에도 올랐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풀어준 상태였습니다. 지 말로는 자기 원래 동성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야, 내가 기가 막힌 비디오 하나 입수했다. 야, 같이 보자. 처음에 자기는 그냥 야한 포르노? 그런 테이프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웬걸?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여자 남자가 아니야. 남자였던 거예요. 이 영상에 엄청난 쇼크를 받은 겁니다. 보는 내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그러면서 다 본 이후에도 계속 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랑 남자 둘이 하면 무슨 느낌일까? 내내 이 생각. 그러다가 날이 와버린 겁니다. 어라? 한 남자가 술 취해서 혼자 걸어가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바로 그 남자를 끌고 가서 성폭행한 겁니다. 그 남자도 너무 놀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와, 남자랑 처음 했는데 와, 너무 좋아. 이거는 완전 신세계야. 와, 또 느끼고 싶어. 그런데 이때는 동성애라는 게 밝혀진다? 돌팔매질 당할 때였어요. 매장.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도 못하겠고 남자랑은 하고 싶고. 그래서 처음에는 욕망을 막 억누르려고 했는데 남자들 볼 때마다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해.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사회 변두리에 있는 노숙자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들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는요, 사람을 죽일 생각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라? 치매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고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알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알고 있네? 아, 이러면 곤란한데. 그래서 죽이고 시신 없애버리려고 불태우거나 물에 버리거나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남자들 성기는 왜 다 떼버린 거야? 그 파이어에그는 왜 또 따로 뗀 건데? 뭐 한 건데? 그거는 이놈이 범죄 저지르면서 동시에 전에 만났던 한 떠돌이 의사가 생각난 거예요. 그 의사가 나한테 그랬거든. 정력이 세지려면 동물의 거시기를 먹으라고. 특히 동물의 파이어에그, 그게 남자 정력에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동물이 아닌 같은 사람의 파이어에그를 먹으면 더 내 정력이 세지지 않겠어? 이게 이유예요. 그는요, 총각이었습니다. 요리 실력 형편없었죠. 그래서 파이어에그는 다 따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 내가 술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 그 술에 그 죽인 사람들의 파이어에그를 담가가지고 꿀꺽 삼켜 먹었대요. 와, 실제 그 죽인 남자들의 파이어에그를 먹으면서 더 엄청난 쾌감을 느꼈다고 그런 역겨운 말을 했다는데, 아우,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꺼를 뜯어 먹든가. 처음에 그는요, 죽이고 나서도 걸릴까봐 범죄 현장도 그렇고 모든 걸 조심히 다뤘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찰이 너무 무능해. 내가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대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도발한 거예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놈은 희생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로 막 쓰고 해도 얘네들 나 못 잡아, 멍청해서. 하지만 결론은 경찰 5년 만에 이 새끼를 잡아냈죠.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겨요. 이건 당연히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강간죄죠. 그런데 1990년 이때는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 강간죄 없었습니다. 음란죄뿐. 그런데 음란죄와 강간죄, 이거 형벌 차이가 많이 나. 당연히 강간죄가 더 세죠. 그럼 남자 대 남자는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니 음란죄로 되는 거야? 그럼 고작 몇 년 받고 끝이야? 정말 다행히도요, 이 사건으로 중국 법이 바뀝니다.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이놈은 총 11명이나 죽였어요. 살려두면 안 되죠. 남자끼리도 강간죄 성립하는 걸로. 그래서 결론은 리장궈 사형 선고됩니다. 선고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대요. 중국뿐만이 아닌 우리나라도 간혹 정신질환자들 가족에게 짐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놔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알아서 너 혼자 살라고. 정신질환이 있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는데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들은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노숙자를 타겟으로 한 살인사건들 꽤 많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동성애 사건으로 중국 법까지 바뀌었던 역겨운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